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70년대생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다고 언급했죠. 이후 유력 후보로 추론된 사람과 관련한 회사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대선 후보로 각광받는 사람과 관련된 회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경유착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강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식이 오를 수만 있다면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여러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모아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아서 이거 아세요? 네, 모아서. 이 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죠. 그래요. 최소 80년대생. 네, 90년대생 모를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이거 서경석 씨랑 이윤석 씨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그 얘기하려고 오신 거 아니니까. 자, 알겠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이거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알아서 탁 채가서 제가 받아야 소용이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오늘 네. 우리 평론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먼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그 근로 장려금을 이제 오늘 이제 8월부터 지급한다고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가 이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 예, 이고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 지급한다.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로장려금 아시다시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복지 제도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 18세 미만 자녀,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야 되잖아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에 네. 있는 올해 자녀가 있는 분들 있는 경우 이제는 그 자녀 장려금을 제공하기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고 네.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저소득 가구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 말하는 사실 그 저소득 가구는요, 그 하위 한 20%를 얘기해요. 보통은.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자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좀 범위를 좀 정부가 정해놨습니다. 이게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넓혀놓은 거예요? 네,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19년도부터 이제는 점차적으로 넓혀놨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 네.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요. 그 19년도 근로사업 또는 그 종교인 소득이 있고요. 19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데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홀벌이 가구죠. 가가 3천만 원 미만, 네.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사실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근로장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네. 근로장려금의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네. 홀벌이 가구는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자녀 장려금은요? 예, 자녀 장려금 기준 금액은요.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미만이고요. 맞벌이도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맞벌이는 600만 원 이상부터 4천만 원 미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산은요? 이거는 그 소득이고요. 네, 맞습니다. 재산도 늘어났어요, 사실. 이게 1억 4천이었는데 2억 원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 6월 1일.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세죠. 이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다 합쳐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기준도 충족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지원금들은 예를 들면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네네.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중복 지원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다면은 사실 좋은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좀 나눠져 있는데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최대 맞아요. 사실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맞벌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 원인데 무슨 기준이냐 봤을 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단독이냐 헛벌이냐 아니면 맞벌이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독인 경우는 150만 원, 맞벌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3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액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만 원을 받고 어떤 경우는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가구마다 뭐 150만 원, 헛벌이 260,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 300이잖아요. 근데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나 기본적으로 그 재산 이런 거 따라서 복합적으로 그렇겠죠.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딱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안 받으신 분들은 지원에 딱 하면은요. 거기에 나옵니다. 꼼꼼히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따져서 주겠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네.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홈택스 가보시면 정확하고 홈택스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홈택스 가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손택스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그래서 손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1544-9944 ALS 전화도 가능하니까 꼭 조사를 하신 다음에 네.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44-9944입니다. 1544-9944로 문의하시면 전용 콜센터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네. 어떤 거냐면요.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잖아요. 아니요. 받을 수는 있는데 네. 90%만 받아요.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죠. 기준에 부합하면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약에 신청이 된다. 이번 연도죠. 그러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손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일단 1544-9944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도 있어요. 이 고용부가 코로나19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고용노동부가 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제 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이제 보존해주는 그 지원 비율 한도를요. 네. 90%로 이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가 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뭐 90%면 거의 정부가 이런 그 휴업수당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거는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당초 한 1,000억 원 정도 재원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단비거든요. 어떤 그럼요. 거냐면 그 실제 이제 뭐라죠? 여행사. 휴가? 네, 여행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급 휴가를 합니다. 근데 유급 휴가를 사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고용유지금 지원금을 통해서 사실 하거든요. 네. 물론 먼저 사업주가 내야 되지만 나중에 이게 다시 정부에서 돌려받지만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가 90% 정도를 보장해 주기로 한 거니까 사실 노동자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도 좋고 그럼요. 근로자도 좋고. 이건 결국은 실업을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고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부가 뭐 90% 지원해 주니까 사업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지원을 받는 동안에 신규 채용을 하면 지원을 끊었었거든요. 끊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조항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요, 기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신규 채용 시 기존 인력 재배치 불능 등의 사유를 확인한 뒤에 지원금을 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해진 거죠.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면 가능하고 이거 알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실제 그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누리집 가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도 할 수 있고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이제 전화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경제계 쪽에서는요, 사실 이게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또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서베이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좀 PR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차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적극 홍보했고요. 혹시 해당 사항 되시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내 직원도 살리고 우리 회사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지원 제도를 꼭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답답한 부분을 조금 짚어볼게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놨던 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그러니까 개인 채무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인데 이게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금 상환 날짜만 미뤄준 거다. 이게 무슨 지원 제도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어떤 거냐면 원금 상환을 한 6에서 한 12개월간 미뤄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채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면제나 감면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이러다 보니까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감면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원금 상환을 6에서 12개월간 밀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자는 내셔야 돼요. 이자는 내되 원금만 유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맘 같아서는 다 탕감해 드리고 싶죠. 근데 그러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아예 원금 상환을 아예 원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안 갚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을 밀어준다는 밀어주는 거죠. 그걸 알고 이 제도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께서 굉장히 좀 말이 많으신 게 사실 오해를 하셔서 그렇다. 정부가 말 그대로 그 무작정 원금이나 이자를 이렇게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틀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 도와줘야 될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봅니다. 네, 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원을 받으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네. 대출이나 카드 사용 제한도 감수해야 된다는데 이건 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네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거는 또 오해가 있는 게 네. 단기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연체가 있을 네, 경우. 왜냐하면 이게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거죠. 근데 이자는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자가 이제 연체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부분, 요즘에 신용 점수죠. 신용 점수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지 사실 뭐 이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처럼 겉면만 알고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면 큰일 나고요. 네네. 일단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된 곳에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고 네네. 그리고 저처럼 해당이 안 되면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제도의 취지도 무색하게 네. 됐고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좀 좁은 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금융사에 대한 신청이 남은 원금 상환 기간 한 달 미만인 경우가 가능은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 한 8영업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4월 말이나 5월 초가 만기인 채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그 대상 지원 범위가 약간 작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돼. 좀 범위를 좀 넓혀줄 필요가 네. 있다. 그러니까 네. 신청된 기간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4월 말에 갚아야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금융권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서울시가 이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월 한 70만 원씩 한 2개월 동안 총 140만 원을 네. 지급한다고 밝혔죠 이미. 그래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냐,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네, 지원 대상은요.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뽑아내겠다. 소상공인들을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사는 집에 의해서 경기도인데 네. 사업장이 서울이야. 이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면 되거든요. 단 유흥, 향락, 도박 이런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직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제출 장소라든지 제출 방법은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되면 이런 디테일한 어떤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세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뭄에 비 내리는 마음으로 그럼요.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하기 위해 네네. 좀 절차도 간소화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긴급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해도 너무 대기가 길고 바로 돈도 안 나오고 절차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정부의 지원 딱 이러면요. 네. 다 융자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융자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지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적용한
이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문제는 이제 재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재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뭐 딴 데보다 훨씬 높긴 높은데 줄 곳이 지금 뿌릴 데가 많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이슈 이게 좀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소개는 못했지만 네. 나도 좀 나한테 맞는 게 있는 지원제도 있을까 하시는 분들 좀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 네. 있을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정부 24 가면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하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목소리였거든요. 정부 24에서 이걸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저도 어제 찾아가 봤는데요. 너무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야 나도 모르는 제도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꼭 소상공인 개인 넘어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지원받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은 가보시면요. 개인을 위한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을 위한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 24 가시면은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모아놓은 곳이 있었군요. 모아놨어요.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나랑 딱 맞는 지원책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원책이 없다면 그래 내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그래도 덜 어려운 사람에게 속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시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래주시면 성숙한 맞습니다.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050님께서 모아서는 주병진 씨가 80년대 MBC 영11 프로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후 서경석 씨가 다시 한 거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팩트체크 감사드립니다. 서경석 씨를 기억하는 저보다는 더 오래되신 분이라고 제가 3050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단하시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YTN 라디오 앱 출시 기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5월 17일까지 넉넉하게 이벤트 중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물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YTN 라디오 앱 새롭게 출시됐는데요. 다운받으시고 캡처하셔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신청해 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